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메랑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7월 22일 금요일인데요.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서비스 기업 스냅의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전체 뉴욕 증시에 먹구름을 들이웠는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 전장 대비 0.43% 하락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0.93% 하락을 하면서 3,961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87% 급락 마감을 했는데요. 3대 지수 중에 가장 낙폭이 컸습니다. 채권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증폭이 되었는데요. 그 여파로 미국 10년물 금리가 10bp 이상 하락하면서 2.75%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제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고 시장 심리가 대체로 취약하면서 외환 시장에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되풀이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달러화보다는 이 통화 시장 중에서 가장 안전 통화로 꼽히는 엔화가 큰 폭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화는 엔화 대비 큰 폭 약세를 보였고요. 달러화 지수가 106.5선으로 소폭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유가도 하락을 했는데요. 9월물 WTI 가격이 전장보다 1.7% 하락하면서 배럴당 94.70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만 봤을 때는 뉴욕 증시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주간으로는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다우지수가 1.7% 상승을 했고요. 네, S&P 지수는 2.2%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한 주간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장 마감하고 스냅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 스냅발 실적 충격이 전체 증시에 상당히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결국 뉴욕 증시가 최근에 랠리에서 뒷걸음질 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고요. 지난 분기에도 이제 스냅발 충격이 전체 투심에 영향을 크게 미쳤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분기에도 역시나 이 스냅이 빌런처럼 활동을 하면서 전체 주가 지수를 큰 폭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네, 스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2분기 실적이 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그 손실폭도 시장의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매출 또한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면서 오늘 하루만 이 스냅의 주가가 4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 여파가 전체 지수에 전이가 된 모습입니다. 네, 실제로 오늘 뉴욕 증시에서 가장 큰 폭의 낙폭을 보인 종목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데요. 이 섹터가 오늘 4% 이상 급락을 하면서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도 덩달아 하락을 하면서 1% 이상 하락을 했고요. 네, 스냅이 뭐 빅테크 기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소셜 미디어 업체이고 또 기술주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기술주가 크게 영향을 받은 하루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이런 우려 때문에 오늘 메타가 지금 7% 이상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알파벳 또한 5.8%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다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인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13% 급락을 했습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오늘 이제 소셜미디어 종목에서만 900억 달러에 달하는 시총이 이제 증발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스냅발 충격이 금요일 증시를 강하게 강타를 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 주요 종목 중에서 다른 대형 시총들도 이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소가 이제 1.5% 이상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도 1.7%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주도 크게 내렸는데요. 엔비디아가 4% 이상 내렸고요. 마이크론 역시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월가에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마이크론에 대한 매도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이런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가 지금 상당히 증폭을 하면서 이 반도체주도 오늘 주가 하락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네, 스냅이 이제 시장에 어떤 좀 단기적인 큰 충격을 줬다고 하면 오늘 이제 시장에 좀 큰 대장 종목들 중에서 트위터가 이제 또 원투펀치를 날렸습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도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부진한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트위터의 2분기 매출이 11억 8천만 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13억 달러대를 이제 하회를 했는데요. 그 EPS 같은 경우도 0.08달러 손실을 기록을 하면서 월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네, 트위터의 주가의 이제 가장 큰 하락 요인은 오늘 사업 수익이 줄어든 여파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광고 사업에 대한 이런 먹구름 광고 사업에 대한 이런 우려가 결국 이제 메타라든지 다른 소셜미디어 서비스 업체로 전이가 된 모습입니다.
트위터는 여기다 더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관련된 노이즈도 이 회사에 상당한 손실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이제 머스크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3분기 실적 전망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좀 부정적인 소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오늘 또 다른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좀 혼재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선 미국의 신용카드 업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여파에 주가는 1% 이상 올랐고요. 반면 미국의 최대 통신사인 버라이전 커뮤니케이션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또 이에 더불어서 이제 연간 실적 전망치까지 하향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가 6%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네, 유전 장비 및 서비스 업체인 슐럼버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주가가 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네, 팩트셋에 따르면 지금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 중에 21%가량이 실적을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이 중 70%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요. 오늘 발표된 이 주요 종목 트위터라든지 스냅 같은 게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오늘 하루 주가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도 상당히 부진한 결과가 하나 더해졌는데요. 투심을 더욱 악화시킨 모습입니다. S&P 글로벌이 집계를 한 그 PMI 지표가 오늘 발표가 되었는데요. 7월 PMI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우선 이제 7월 서비스업 PMI 예비치가 47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이 PMI 같은 경우는 5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늠을 하는 지표입니다. 이게 지금 50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면서 서비스업 업황이 전체적으로 위축이 됐음을 시사를 했고요. 7월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지금 2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제조업 PMI도 52.3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이제 50을 넘기면서 간신히 확장 국면을 유지를 하긴 했지만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S&P 글로벌 오늘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7월에 경기 모멘텀이 코로나 봉쇄 사태 때를 제외하고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을 나타냈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요. 지금 상당히 경제가 우려스러운 둔화를 시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월가에서도 S&P 500 지수 연말 전망치를 하향하는 사례가 또 나왔는데요. 투자은행 RBC 캐피털 마켓에서 S&P 연말 전망치를 4,200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기존 전망치 대비 500포인트 하향을 한 수준으로요. 상당히 크게 낮춘 수준인데요. 지금 현재 수준보다는 5%가량 높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네, 이제 또 한편으로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RBC 캐피털 마켓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사가 전망하고 있는 기본적인 시나리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근데 이 R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가 침체에 빠지거나 완만한 침체에 빠질 가능성까지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S&P 지수가 이제 거의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연말 전망치를 이제 4,200 수준으로 본 거는 어쩌면 지금 주가가 저점을 기록했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도 이제 반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스냅발 충격이 좀 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이유가 네, 다음 주에 이제 정말 많은 기술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애플을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요. 이 기술 기업의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지금 상당히 높아진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스냅과 달리 메타와 알파벳은 이제 상당히 좀 기업이 견조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죠. 이제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든다고 해도 상당히 경기 침체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우량 종목이기 때문에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냅을 보고 그렇게 크게 겁을 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애플 또한 항상 이제 어려운 시기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던 기업입니다. 지난 분기에도 이제 애플의 힘으로 주가가 크게 반등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실적이 안 좋게만 나올 것이다라고 비관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한 주인데요. 우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제외하고도 대망의 7월 FOMC가 열리는 주입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7월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을 유력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다음 주 FOMC에서는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페드 FOMC와 이 빅테크 실적뿐만 아니라 다수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특히 가장 주목을 하셔야 할 것이 이제 2분기 GDP 발표입니다. 지금 1분기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요. 역성장을 기록을 했고 2분기 GDP도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유력한 만큼 지금 좀 굉장히 주목이 되는 지표입니다. 만약에 2분기에도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한다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면서 미국 경제가 기술적인 침체에 접어들 수 있는 국면이고요. 또 FOMC가 열린 직후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PCE와 고용 관련된 비용 지수까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다음 한 주를 이번 여름 동안에 가장 중요한 한 주로 보고 있고요. 향후 증시의 모멘텀을 좀 결정해줄 핵심적인 한 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주 후반에 이제 뉴욕 증시가 살짝 미끄러지긴 했지만 이번 한 주 동안 반등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FOMC라든지 빅테크 실적 그리고 PCE 물가 지수 등 이제 너무 많은 재료가 몰려 있는 엄청난 한 주가 될 전망인데요. 저는 다음 주에 관련 정보를 가지고 뉴욕이오 라이브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